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전국이 불안한 만큼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시작점이 비상기업이 딱 터진 12월 3일 바로 다음 날 4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재명 관련주 대장이죠. 오리엔트 전공은 7배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1,000원부터 시작해서 7,000원대까지, 지금 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어제는 단기간에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하루 걸렸고요. 제가 주말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거래가 풀리면 내린다. 그쵸? 일단 팔아라.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급등락하는 이 변동성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만 뭐 특별하게 뭐 상황이 확 바뀌면서 이것만 뭐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가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해를 하시면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이재명 관련주에서 지금 하나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많죠. 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텍, 코나아이, 서린바이오, 그쵸? 그리고 뭐 많아요. 뭐 형지 INC, 동신건설 다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7배 올라가고 어떤 거는 2배 정도 올라가고 어떤 거는 또 몇 배 올라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2배도 못 올라가고 이렇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지? 일단 이것도 미지수다. 그쵸?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조금 뭐 지지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지지한다 못한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가. 그걸 제가 주말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대선 테마주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쵸? 처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07년도예요.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뭐 사무개발 이런 종목군들을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때 어떤 종목을 했어야 됐냐면 무조건 이화공영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장주가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07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17년도에도 그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에이텍을 기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텍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월봉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딱 에이텍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쭉 이렇게 가면서 볼게요. 어때요?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신고가 만들고 나서 정확하게 15년도에 신고가 딱 제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대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왔었던 게 17년 3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그 뒤로 가면서도 여러 가지 뭐 정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상승하는 첫 번째 구간은 그냥 본다.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이건 그냥 보고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전공. 왜?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대선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의 뭐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원래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시장 관련해서 영향을 뭐 받는 종목군들도 아니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잡주인 거. 그렇죠? 이게 뭐 여기서 보면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뭐 정책 수혜를 받아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단기간에 딱 시세를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팔라고 했는 거냐?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이 나왔고 1달러게 됐어요. 뭘로? 탄핵이 가결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90% 이상 저는 봅니다. 아무리 뭐 이런 재판에 대한, 그쵸?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선 후보는 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만 딱 봤을 때 우리는 종목으로, 시세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런 시세가 나오지도 않아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누군가 사줘야 돼요. 매수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뭐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라 그러잖아요. 뭐 거래량 보세요. 뭐를 보세요. 뭐 이평선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뭐 지지저항 보세요. 근데 이거 다 지지저항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 싹 다 무시하시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 터지죠. 오늘 오리엔트 전공 시가총액 얼마예요? 1857억. 그것도 7배 올라서. 그럼 몇백억짜리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거래가 얼마예요? 4200억. 그럼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가 나와요? 거래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구간, 고가를 돌파하는, 즉 지지와 저항을 모두 넘어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당연히 거래는 쫓아올 수밖에 없다. 신고가를 한다, 주도주를 한다는 것과 같고, 주도주를 한다는 건 거래가 많은 종목군을 한다는 것과 같고, 그게 대장주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과 동떨어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죠. 오리엔트 전공을 포함해서 이재명 관련주들은 시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어떤 상황이 된다 이럴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불안한 상황들이 있겠죠. 종목이 불안하다기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무언가 뭐 시위가 뭐 격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군의 움직임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저가에 잡지는 않지만 세력들이 들어오는 구간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난 싸게 잡지 않을게. 대신에 내가 좋은 건 보유 기간을 줄일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선 관련주 모두 동일하지만 그 대선 관련주들 중에서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관련주에 한해서입니다. 보세요. 오리엔트 전공 있고 동신건설.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이쪽에서만 하는 겁니다. 왜 분산 투자를 하냐? 순환매가 돌거든요. 오리엔트 전공이 올라갈 때 그쵸? 뭐가 나올까요? 동신건설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 적게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지 INC라고 봅시다. 형지 INC. 그쵸? 적게 올라갔죠, 이건. 그쵸?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7배 올라갔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14,000원부터 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4배, 5배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형지 INC는 어떻습니까? 500원부터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싸 보이죠? 그쵸? 단순히 그냥 싸 보이잖아요. 근데 형지 INC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리엔트 전공이 올라가지 않으면 동신건설도 못 가고 형지 INC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강남 아파트, 강동 아파트, 뭐 송파 아파트 이렇게 보면 강남이 올라가야 송파가 올라가고 송파가 올라가야 강동이 올라가겠죠.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강남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송파는 적게 올라갈 거고 강동도 올라갈 폼 잡으면 규제 딱 들어와서 강남이 쉬었다 갑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만히 있는데 강동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나요? 마포가 올라갈 수 있나요? 뭐 특정 지역 하나 탁 해가지고 여기는 올라가는데요. 성수동은 엄청 올라가는데요. 한남동에 있는 그쵸? 뭐 나인원 한남은 엄청 올라가는데요. 여기 200억인데요.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그 구조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종목들을 할 때도 바이오, 조선, 그리고 화장품 요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원전까지 포함해서. 근데 시세 확인하고 나서 한다. 그때까지는 이재명 관련주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지만 비워놓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소통방은 돈 안 받아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반도체 반등 하이닉스만, 하이닉스 납품업체들은 같이 반등, 단기적으로 유망하지만 혼자 매매하면 위험하다. 왜? 지금 반도체는
반등이지 추세 전환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의 반등이 없었으면 시장도 바닥 찍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가 다 망가지고 난 이후예요. 그리고 매수한 물량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예정 중이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까지만 매매 가능하고 조정지나서 시세 확인 후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종목 관련돼서도 오리엔트전공을 포함해서 시장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박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쵸?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시장이 어려워도 가는 놈은 갑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잖아요. 가던 놈도 못 가요. 그게 이번에 나오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왔죠. 그렇죠? 올해 초부터 2월, 3월, 그리고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저는 딱 9월 달까지만 매매를 하고, 이쪽 구간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매매를 못했는데 이쪽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끝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알테오젠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해오고 있죠. 25%, 14%쭉 내려보시면 26%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있다. 오리엔트 전공을 하자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그쵸?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타점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 때 왜 보유를 해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고 어떻게 이론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할지, 즉 주도주를 잡는 방법, 즉 오리엔트 전공의 단기, 가격 전략,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리엔트 전공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됐다.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만큼, 그렇죠? 불안한 만큼 각자의 그 후보들 간에는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 시장에 맞춰서 가는 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그렇죠? 1월 달이 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반등할 텐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